안녕하세요. 예, 예. 자, 오늘은 교재 97쪽에 펴시고 오늘 뭐 합격자 발표 날이죠. 예. 한 2만 3천 명 좀 넘게 합격한 것 같아요. 최종 합격이 2만 3천 명. 그 작년에 최종 합격이 1만 6천 명 좀 넘었는데 작년보다는 조금 쉬웠던 모양입니다. 시험이. 그래서 2만 3천 명 넘게 합격했습니다. 내년은 좀 어렵게 내겠죠. 그 뭐 그래도 어렵게 내도 1만 7, 8천 명 이상은 합격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하면 다 합격합니다. 자, 그래서 내년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는 열심히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거기에 97쪽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여기 할 차례죠. 자, 우리가 전주에 토지 용도 제도를 이렇게 배우고 있는 중인데 용도 지역이라는 것도 배웠고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자, 지역이라는 말과 지구라는 거, 구역이라는 거 이거 잘 구분하고 있어야 돼요. 자, 용도 지역은 지역이라는 제도는 전국토를 대상으로 용도를 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다 이렇게 배웠고, 그 용도 지역이 되면은 그 지적된 지역별로 건축물의 용도,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이 세 가지 제한을 법령에 정해놨죠. 법령에 정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일반적인 기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걸 적용해서 건축하는 제도를 용도 지역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법령에 대한 일반 기준에 따라 건축하는 거예요. 자, 지구라는 말이 붙으면 이거는 국지적으로 지정하죠. 필요할 때만 지정합니다. 어떨 때 이게 필요하느냐? 용도 지역 가지고는 부족해지는 점이 생깁니다. 이걸 이제 보완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일반 기준을 보완시켜야 되죠. 그래서 강화하거나 완화한 이 보완된 기준을 가지고 건축을 하는 제도가 용도 지구다 이렇게 배웠고, 용도 구역도 국지적으로 지정합니다. 필요할 때 지정하고, 이건 어떨 때 필요하느냐?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 가지고는 목적이 달성이 안 되죠. 달성이 안 되기 때문에 위에 있는 이 세 가지 기준에 대한 별도 기준입니다. 이걸 적용해서 건축하는 거예요. 용도 지역이다 하면은 이런 건축물의 용도나 건폐율, 용적률의 일반 기준에 따라 건축하는 것이고, 지구는 어떤 기준? 보완된 거. 그 다음에 구역은 별도 기준이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거기에 97쪽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끝말이 뭐 붙었어요? 구역이 붙었어요. 그럼 이것도 별도 기준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어떤 제도인지 봅시다. 시도 또는 대도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한 지역과 그 주변 지역 전부 일부를 입지 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입지 규제 최소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이 1, 2, 3, 4, 5 다섯 가지 지역이에요. 1번에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또는 생활권 중심 지역이라든지,
이번에 철도, 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 기반시설 중에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3번 세계 이상 노선의 교차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 지역. 대중교통 결절지가 뭡니까? 대중교통이 모이는 곳이죠. 흔히들 여러분 로타리라 하죠. 공업탑 뭐 로타리 저런 곳을 대중교통 결절지다 이렇게 합니다. 4번 도시 및 주환경 정비에 따른 노불량 건축 밀집한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서 정비가 필요한 지역. 5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에 같은 법에 따르는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자, 이런 곳에 지정한다. 자, 입지제 최소구역이든 뭐다라는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이걸 봐도 이게 뭔지 이것만 보고는 도저히 이게 뭔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법을 정할 때 이걸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럼 뭐 이게 뭐다 자세히 설명을 해주면은 뭔가 뒤가 구린 데가 있기 때문에 법을 요 모양으로 만들어놨다 이 뜻이에요. 국민이 알면 안 되게끔. 알면 기분이 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뭐냐 봅시다. 자,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다. 입지라는 말이 뭐예요? 입지. 입지. 자, 이 입자는 설립한다는 말이에요. 설립할 때 입자인데, 자, 우리가 시설물 같은 걸 설치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 시설물의 부지를 뭐라 부른다? 입지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 산을 그러면 입지를 하느냐? 산은 입지를 안 하죠. 그거는 건물이 들어갈 수 없죠. 시설물이 앉아 있거나 들어갈 수 있는 부지를 입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규제라는 것은 이 시설물의 부지는 우리나라는 옆에 보시다시피 토지에는 전부 다 용도를 정해놨죠. 예. 이 규제라는 말은 뭐냐? 이 시설물의 부지에 용도 지역 등을 자 지역이나 지구나 구역 등의 규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단 말이에요. 예. 용도 지역 등 규제를 자 이 뜻이에요. 최소라고 되어 있죠. 최소는 무슨 말입니까? 될 수 있으면 없이 가능한 규제를 없애겠다는 뜻이에요. 완화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용도지역 등의 규제를 될 수 있으면 없애라. 최소화해주라. 최소화해서 여기에다가 자 복합개발 자 복합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뭐라 부른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다 이렇게 합니다. 시설물의 부지에 용도지역 등 규제를 아예 최소해서 될 수 있으면 규제를 아예 없앤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자 규제를 최소화하는 데는 어떻게 최소화할 거냐? 자, 여기도 별도 기준이 있겠죠. 자, 이 별도 기준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라는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그럼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는 이 계획 속에다가 규제를 어떻게 최소한다는 내용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는 요 별도 기준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따라서 자 복합개발, 복합건축을 하도록 하는 구역을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 그 밑에 입주기자 최소구역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그 옆에 썼어요. 그게 별도 기준이에요. 자, 그래서 입주기자 최소구역에서 토지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구역 최소구역 관리 필요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이 도시군 관리계획 속에다가 자 시설물이 안전 부재 각종 용도적 등 규제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넣어서 요 계획에 따라서만 자 건축해 하면은 결국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복합 개발이 되는 제도예요. 자 이런 뜻이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이걸 왜 우리나라가 도입을 했느냐, 도입한 데는 배경이 있습니다. 자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혁신도시 자에 관한 정책을 발표합니다. 혁신도시가 뭐예요? 혁신도시. 자 고쳐서 새롭게 만든 도시다 이 뜻인데 이 혁신도시 정책은 자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자 공기업 자 이 서울은 울산보다 훨씬 면적이 작습니다. 예, 면적이 작은데 어마어마하게 모여가 있죠. 모든 우리나라 국가의 중심 여기 다 있으니까 너무 포화 상태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공기업 본사부터 지방으로 이전을 해서 자 지방에 이전에 들어가는 이 공기업 본사가 이전에 들어가죠. 그리고 거기에 직원들이 딸려 내려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지방 이전에서 거기에다가 자 도시를 만들어서 자 공기업 본사도 옮기고 직원들도 옮기는 이런 정책을 혁신도시 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가장 큰 공기업이 어느 회사입니까? 그렇죠. 한국전력공사가 어마어마하게 큰 공기업이에요. 자, 그 한국전력공사 본사가 어디로 갔습니까? 경상도로 온 게 아니고 전라도 광주 갔어요. 광주에 본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려갔겠죠. 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큰 공기업이 어디? 한국토지주택공사. 자, 이는 경상도로 왔어요. 진주로 갔습니다. 진주. 세 번째로 큰 공기업 한국도로공사. 자, 한국도로공사는 어디로 갔느냐? 경부고속도로의 정중앙에 갔습니다. 김천이라는 데 있어요. 경북 김천. 김천이 경부고속도로의 딱 정중앙점이에요. 골로 갔고. 그럼 울산에는 뭐가 왔어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우정사업본부와 근로복지공단, 그 다음에 저 또 뭡니까 그 뭐 석탄공사인가 왔죠? 예, 그 잔질이 몇 개 받았어요. 굴쭉굴쭉한 거 다 갔죠, 다른 데로. 예. 자 그러면은 저 가까운 부산에는 뭐가 왔을까요? 자, 금융 관련 기관들이 되고, 그 다음에 영화 관련 기관 있죠? 이 내려왔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좀 도시가 전체적으로 조금 소외됐던 도시에는 될 수 있는 큰 공기업을 보내줍니다. 전라도 광주 지역에 이런 데나 진주 지역이나 이런 데는 큰 걸 보내줬고, 저 광역시에는 될 수 있으면 좀 작은 것을 배정해 줬어요. 이게 혁신도시 정책입니다. 자, 그래서 혁신도시로 해서 공기업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데 돈이 듭니까 안 듭니까? 무슨 돈으로? 뭘 이런 데 나라 돈을 씁니까? 여러분은 전기세 냅니까 안 냅니까? 내잖아. 전기세도 내고 또 이거 이전한다고 돈도 내고 우리가 무슨 봉입니까? 그때도 그런 이야기 나와가 호되게 정부가 욕을 들으면서요. 나라 돈 쓸 생각 아예 하지 말아요. 그럼 너 그 전기세 공짜로 해라. 알겠습니까? 전기세 다 내잖아요. 그러면 자 결국은 이 이전 비용은 해당 공기업이 부담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부담을 하자 이렇게 했느냐? 예를 들어서 한전부터 말씀드릴게요. 한전을 예를 들면은 자 한국전력공사 본사가 서울에 있었는데 그 시설과 부지가 자
감정가가 얼마냐면 4조 원입니다. 4조 원. 자, 이걸 팔아서 이 돈으로 이전데 쓰는데 비용으로 해라. 자, 그래서 이걸 팔면 되는데, 자, 이 대통령 당시에 팔아진다 안 팔아진다? 자, 그 다음 대통령 시절에 팔아진다 안 팔아진다? 안 팔아져요. 그 다음 대통령 시절도 안 팔아집니다. 무려 10년이 넘도록 팔지를 못해요. 전라도 광주에는 이미 한전이 다 넘어갔죠. 직원들까지 다 넘어갔는데 이전 비용을 결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전에 여기에 있는 이 부지가 왜 안 팔린지 보니까, 자, 한전의 용도 지역은 주거 지역입니다. 자,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이 부지가. 그럼 일반 주거 지역에 여기에 적합하게 이용을 하게 되니까, 자, 활용 가치가 높다 낮다? 예, 낮죠. 결국 여기는 아파트 건설해서 분양하는 것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럼 땅값이 4조 원이니까 아파트 34평짜리를 건설해서 분양하면은 분양 대금이 분양가가 34평 기준에서 100억대가 나옵니다. 팔리다 안 팔린다? 안 팔리죠. 아무 쓸모없는 것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활용 가치가 전혀 없으니까 결국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매입해야 되죠. 기업에서 매입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10년 넘도록 못 팔고 지방 이전에 대한 비용 부담도 제대로 결제를 못 해준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10년이 넘도록 되니까. 자, 그럼 이걸 팔아먹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공기업 본사를 다 처분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가 뭐다? 이거예요. 이거. 예, 어떻게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해 줄게. 그러면 여기에 용도지역 등에 대한 규제가 전부 다 어찌 됩니까? 거의 될수 싹 없애주겠다 이 뜻이. 없애줄 테니까 그러면은 원하는 기업에서 원하는 복합 개발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관심 있는 기업은 이 부지 자, 입찰에 참가시오라고 몇 년 전에 한 4년쯤 됐습니다. 자, 발표를 하니까 8월 달인데 우리나라 모든 대기업이 다 참여했어요. 자, 그래서 입찰에 다 참가합니다. 그래서 결국 현대자동차가 가져가죠. 현대자동차가 얼마 써놨느냐? 10조 5천억 써놨어요. 자, 삼성전자는 8조를 써놨습니다. 삼성전자도 배서는 안 되겠나 싶어 섰는데 떨어지고 10조 5천억, 거의 3배 가까이 썼나. 현대자동차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의 이 입찰팀의 팀장은 문자를 하나 받죠. 니 내일부터 얼굴 보이지 마라. 기업은 냉정합니다. 어떤 업무가 주어졌는데 거기에서 가제 수익 못했죠. 바로 잘려버려요. 네, 바로 뭐가 돼요. 현대자동차는 입찰팀은 무려 3배를 주고도 입찰해도 어떻습니까? 1개업 승진에 해외 연수에 다 해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주느냐? 자, 그래서 현대자동차 10조 5천억을 주고 했는데 이걸 입주이자 최소액 증대해 보니까 규제가 없어져 버리죠. 이 땅이 이제는 용도지역이 뭐가 되느냐? 상업지역이 돼요. 바로 학기입니다. 자, 상업지역이니까 땅값만 얼마? 공식적으로 10조 5천억이죠.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뀌니까 그만큼 땅값 가치를 20조로 보는 거예요. 벌써 얼마 벌었습니까? 10조 벌었어요. 10조. 자, 그러다가 여기는 규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 120층짜리 복합센터를 지으려고 했어요. 자, 지을 계획인데,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묻죠. 기업에 120층짜리 이거 지어도 되나? 얼마든지 지어도 된다. 뭐 하나를 짓든 두 개를 짓든 아무 규제가 없다. 왜? 규제를 다 뭐 했으니까 없애버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럼 하나 더 지어도 되네. 그래, 더 지어도 된다. 120층짜리 두 개. 하나는 HD 거, 하나는 KIA,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복합센터 빌딩 두 개 들어갑니다. 자, 이러니까 자산 가치가 30, 40조까지 내다봅니다.
어마어마하게 뻥튀기 되죠. 자, 여러분은 이거 우리와 관계 있습니까? 여기에 적어도 우리가 혜택 보려면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1조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서울의 공기업 중에 조그마한 데 하나 사죠. 예. 이거는 결국 무슨 뜻이냐? 정부의 정책에 따르는 정부 자산을 빨리 처분하기 위해서 기업에게 어마어마한 특혜를 주기 위해서 특혜를 주면서 이 정부 자산을 처분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도입한 제도는 아닙니다. 직접적으로는. 자, 그래서 썩 좋은 제도는 아니죠. 2020년 자 1월 1일까지만 효력이 그러니까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고, 자 2020년 1월 1일부터 자동 이 제도가 없어지는 것처럼 돼가 있어요, 법이. 자, 그런데 최근에 이걸 개정했습니다. 개정해서 2024년까지 자 연장을 했어요, 효력을.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계속 연관이 됩니다. 자 2024년까지 효력 연장이 되는데, 효력 연장한 이유는 아직 서울에 처분해야 할 공기업 본사 시설과 부지가 아직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실효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까지 안에 처분하겠다, 이런 취지로 만든 제도입니다. 결국은 이 제도는 자 우리가 각종 시설물의 부지를 자에 대해서 규제를 없애줌으로써 여러 가지 다양한 복합 개발할 수 있죠. 그걸 도입하기 위해서 만든 용도구역의 한 제도고, 도입 배경은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자 이런 취지로 도입했으니까, 자 이 입지기재 최소구역이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뜻을 자세하게 해놨다 안 해놨다? 안 해놨죠. 대충 해놔놓고 막 그냥 뭔지 모르면 그냥 넘어가도록. 예. 그러니까 이런 법 만들 때는 뭐 여당이나 야당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당이나 없습니다. 그냥 저렇게 네 뉴스 보면 요즘 뭐 서로 치고받고 싸우죠. 이런 거 보면 만들 때는 아무 소리 없어. 손잡고 가가지고 도장주는.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 밑에 9번에 기반시설이라고 되어 있죠. 자, 기반시설이라 하면 도로공원, 수도, 전기, 가스 공급 설비, 학교, 공공청사, 하천 등의 시설로서 대통령이 하는 시설인데, 자, 이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가지를 조성하고 도시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초시설을 뭐라 부른다? 기반시설이래요. 자, 크게는 7가지입니다. 세부적으로 한 46가지 정도 되는데, 1번에 교통시설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에 보시면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캐도, 자, 그 다음에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같은 이런 시설들이 교통시설로서 기반시설이다 이 뜻이고, 자, 그 다음에 공간시설은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등이고, 유통공급시설은 자 유통업무 설비, 뭐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등. 그 다음에 공공문화체육시설에는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같은 거, 방제시설로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등 같은 거, 보건위생시설로서 장사시설. 장사시설이 뭐예요? 자, 장례식장, 그 다음에 봉안당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시설이 장사시설이에요.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같은. 환경기초시설로서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수유를 오염 방지시설, 폐차장, 이런 시설을 뭐라 부른다? 기반시설이라 합니다.
기반시설은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여러분 중개 대상물이 아닙니다. 이건 중개 대상물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시험에 내면 된다 안 된다? 그런데 내요. 예. 자, 그래서 25회부터 24회 이전에는 수업 시간에 이런 기반시설은 넘어갔습니다. 공부도 안 했어요. 25, 26, 27, 28, 29 내리 5년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30회 올해 시험엔 안 나왔어요. 그럼 내년 시험에는 또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기반시설을 외우지는 마세요. 알겠습니까? 그냥 읽어보세요. 이런 시설이 기반시설이다. 아, 그럼 나는 안 외우고 어떻게 맞추느냐? 다 맞춥니다. 예. 이런 문제 나오면 다 맞춰요. 왜 맞춥니까? 어떻게? 그냥 기억도 안 나는데. 가르쳐줘요. 뭐 놓는다고. 알겠습니까? 뭐 놓는다 가르쳐줍니다. 그거 놓아요. 예. 그런데도 못 맞추면 그건 공부를 안 한 거지, 그죠? 예. 자, 그래서 대부분 기반시설은 읽어보다 보면 여러분 감을 잡아요. 아, 뭐가 논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읽어보세요. 그냥 이런 시설이 기반시설이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에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되어 있죠.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하면 기반시설 중, 거기 밑줄 치면 되죠.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자, 그 말 뜻을 아셔야 되는데, 자 봅시다. 자, 우리가 기반시설, 자 크게 7가지의 약 46가지 세부 시설로 되어 있는 이런 시설을 기반시설이라 하죠. 자, 기반시설을 설치 등을 할 때 어떻게 할까요? 기반시설을 설치 등을 하려면 자, 여러분 교재에 어디로 보시느냐 하면은 자, 거기에 89쪽에 보세요. 자, 89쪽에 보시면은 도시군 관리 계획의 종류 6가지 찾았습니까? 거기에 3번에 뭐 해놨어요?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기반시설의 설치나 정비나 개량을 할 때는 거기에 필요한 계획을 만들어서 발표해야 설치, 정비, 개량이 된다. 즉 도시군 관리 계획을 발표해 줘야 돼요. 그래서 기반시설은 그냥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자, 세부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이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할 때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원칙은 미리 도시군 관리 계획, 자, 미리 도시군 관리 계획이란 실행 계획, 그게 3번에 있었죠. 그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이 됨으로써 자, 설치되는 기반시설이 있고, 이 40년서까지 시설 중에는 또 일부는 도시군 관리 계획, 자, 이 계획을 결정 없이, 즉 만들지 않고 그냥 설치되는 기반시설도 있습니다. 이 46가지 중에서 일부는 미리 도시군관리 결정으로, 자, 또 일부는 도시군관리 결정 없이 그냥 설치하는 기반시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도시군관리계 결정으로 설치하는 이런 기반시설을 뭐라 부르느냐?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뒤에 돌아와서 도시군계획시설 뜻을 밑줄 친 데 보시면 기반시설 중이라고 되어 있죠. 도시군관리계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되어 있죠. 그래서 미리 도시군관리 결정으로 설치하는 이런 기반시설을 뭐라 부른다? 도시군계획시설. 그럼 도시군관리계 결정 없이 그냥 설치되는 이런 기반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이다 아니다? 아니고 그냥 기반시설이에요. 그래서 기반시설은 종류가 크게 2가지입니다. 자, 도시군계획 시설인 기반시설이 있고 도시군계획 시설이 아닌 기반시설이 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뭐 인터넷에 뭐 이래 동영상 보면 이걸 엉터리로 가르치는 동영상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동영상을 보면 뭐래 놨냐. 기반시설은 곧 도시공객시설이다. 밑에 것도 도시공객시설이래요. 그런 취지로 법을 만든 게 아니에요. 예, 도시군관리계로 결정으로 설치되는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만 도시공객시설이고, 도시군관 결정 없이 그냥 설치되는 기반시설은 그냥 기반시설이에요. 도시공객시설이라고 지칭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그 강사가 상당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여기 시험에 안 놓으면 그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 시험에 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물어요 이걸 시험에. 자, 다음의 기반시설 종류 중에서 자, 도시군관리계 결정 없이 설치하는 기반시설을 찾아라. 다음의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관리계 결정이 있어야 설치되는 기반시설을 찾아라. 이렇게 놓아요. 맞춘다 못 맞춘다? 자, 결정 없이 설치하는 기반시설이 자 여기에 뭐 수십 가지 이상이 쭉 있고, 도시군관 결정 설치하는 것도 수십 가지 되겠죠.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 46가지 시설도 이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100몇십 가지입니다. 이 자꾸 가지가 나가니까. 자, 그런 걸 시험에 묻는데 자, 손대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걸 다 어떻게 다 외워? 안 외워도 돼. 맞출 수도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도시군 미리 도시군을 결정으로 설치하는 도시공객시설은 자 규모가 대규모입니다. 대규모. 자, 도시군관 결정 없이 그냥 설치하는 기반시설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어떻다? 소규모다는 뜻이에요. 대규모다 소규모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쉽게 맞춥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일어난다면 다음 중 자 기반시설 중에 미리 도시군관리계 결정이 있어야 설치되어 수 있는 기반시설을 찾아라. 1번 주차장, 2번 변전소, 3번 자 종합 의료시설, 4번 폐차장. 자, 뭐가 답입니까? 이게 제일 크죠. 이 시설 중에 제일 큰 게 답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렇지 하면 쉽단 말이에요. 이걸 원리를 모르니까 그 100몇십 가지를 외우고 있습니다. 답답하게 짝이 없이. 그래 시험이 되나 안 되나 톡 떨어지지. 예. 쓸데없는데 에너지 낭비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공법 공부하다가 지치가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야, 뭐 이래 외울 게 많아. 외울 거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전부 다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형태 문제가 나오면은 자, 관리계획 결정으로 설치하는 것은 규모가 어떻습니까? 이 중에 제일 큰 게 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해 보면 지금은 이제 여러분 뭐뭐 하셔야 되는지, 기반시설은 우리가 종류 40가지 봤죠. 그 속에는 미리 도시군을 결정으로 설치하는 기반시설도 있고 결정 없이 설치하는 것도 있는데, 도시군을 결정으로 설치하는 기반시설은 뭐다? 도시군객시설이고, 결정 없이 설치하는 것은 도시군객시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크기로 구분하면 된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11번에 도시공객시설 사업 봅시다. 도시공객시설이라 함은 자 줄칩니다. 도시공객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 이렇게 줄쳤어요. 자,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도시공객시설이죠. 이 도시공객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을 하는 사업, 이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니고 계획 시설 사업이에요. 자, 그럼 기반 시설 중에는 미리 도시군과 결정을 설치하는 것을 도시공객시설이라 하죠. 이런 규모가 커요. 그럼 이거 설치할 때 그냥 허가받아 설치하려니까 규모 크니까 일일이 허가받기 곤란하죠.
그래서 이런 규모 큰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도시공객 시설 사업이라는데, 자 기반시설 중에 요 도시공객 시설 있죠? 요것만 설치하는 사업이에요. 그럼 밑에 거 도시공관리계 결정 없이 설치하는 기반시설은 도시공객 시설이 아니죠. 요거는 사업으로 설치하지 않습니다. 규모가 작으니까. 자 여기 있는 주차장 뭐 이거 사업을 할까요? 그렇죠. 그냥 허가받아 설치하면 돼요. 자 여기 종합의료시설 이게 뭐예요? 병원이죠. 병원. 그 허가받아 설치하면 끝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시설들은 그냥 허가 받아서 설치하면 되지, 굳이 이거는 사업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기반시설 중에서 사업으로만 설치해야 되는 시설이 뭐다? 도시군계획 시설이고, 이걸 설치하는 것이 뭐다?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다 이 뜻이. 그래서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은 기반시설 중 뭐만 설치하는 사업입니까? 도시군계획 시설. 시험이 어떻게 노느냐 이래 놔요.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라 하면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기반시설 하면 밑에 것도 포함돼 버리죠. 그래서 틀린단 말이에요. 예. 도시군계획 시설만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국에 있는 울산 강시 내에 있는 도로든 뭐 철도든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든 이런 큰 규모 큰 기반시설은 전부 다 설치하는 것이 우리나라는 어떤 사업으로 설치한다? 요 사업으로 설치해요. 서로 사업으로. 그래서 이 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뭐 이렇게 자 산도 있고 여기 터널도 뚫어야 되고, 자 도로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또 강도 흘러가죠. 자 흘러가면은 여기에 또 다리도 놔야 되죠. 자 이렇게 설치한다. 이거 100km짜리 도로다. 이거 설치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거 설치할 때 그냥 뭐 도로공사하는 갑다 이래 말하죠. 안 그렇습니다. 이 설치하는데, 자 이 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 사업 형식으로 하는데, 이 사업을 할 때 이 도로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공간 결정부터 시작해서 자 이 도로 설치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들겠죠. 돈이 얼마쯤 들었냐? 얼마쯤 들까요? 100km 같으면 천문학 정도입니다. 공법은 1억 2억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보통 수천억 이상입니다. 공법은 사업한다면. 예. 자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지금 돈으로 하산하면 얼마쯤 들었냐? 500조 정도 됩니다. 경부고속도로 닦는데 500조. 예. 자 그래서 이런 도로를 닦을 때도 적어도 100조 가까이 듭니다. 다리 하나도 이거 얼마쯤 할까요? 다리를 하나 설치하는데. 자 울산에 저기 울산대교 있죠? 저거 설치하는데 얼마쯤 들까요? 예, 거의 7, 8천억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다리 설치할 때 다리로서 돈이 제일 많이 들었던 다리가 무슨 다리일까요? 그가 되겠는데 2조 8천억. 예. 터널 하나 뚫는데 보통 1, 2천억. 그러니까 이거 닦는다 하면은, 도로 닦는다 하면은 돈이 천문학적이죠. 예. 그래서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2000년에 자 요 도시공간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은 한 2001년쯤에 예산 확보하겠죠. 예, 예산 확보하고, 자 그리고 또 한 2003년쯤에 자 여기에 시행을 누가 할 건지 정하고, 또 2005년에 자 여기에 공사 어떻게 할 건지 실시계획 만들고, 자 그리고 2000 자 한 7년쯤 돼서부터 도로 부지를 수용해야 되죠. 수용 들어가고, 자 그리고 2010년쯤 수용이 끝나야 뭐 하느냐? 착공하고. 자 이렇게 해서 공사가 시작돼서 한 2015년쯤에
뭐 완공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죠. 몇 년 걸려요? 15년 이상. 15년. 이렇게 여러분은 도로 이렇게 닦는 거 공사하는 거 보죠. 어떤 단계를 보느냐? 2010년 이후에 착공이 들어가죠. 이제 이 절차에서는 끝물이에요. 끝부분 공사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예. 자, 그만큼 이 시설 사업에 천문학적인 돈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법에서 이 시설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는데 어떤 절차에 따라서 사업이 이루어지는지를 배운다 이 뜻이에요. 그럼 이 사업을 배우면 결국은 이제 전국의 각종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걸 알게 되죠. 어떻게 설치한다든지. 자, 그런 것을 배우는 것이 도시공객 시설 사업에서 배운다. 이 도시공객 시설 사업은 기반시설 중 어떤 시설? 도시공객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12번에 도시공객 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도시공객 사업이라 하면 밑줄 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공객 시설 사업 우리 방금 봤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 사업, 도시 및 주환경 정비법의 정비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을 합쳐서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업이 자 도시공객 사업으로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이걸 배운다 이 뜻이에요. 자, 옆 페이지 가시면 도시공객 시설 부지 매수 청구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은 이걸 안 보셔도 돼요. 지금 볼 단계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토지 등 수용 사용이라 되어 있죠. 자, 이것도 지금 볼 단계가 아니고, 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뭐 이런 시설 사업을 하면은 여기에 개인 토지 같은 거 또는 이런 건물이 있으면 이거 수용해야 되죠. 이제 이런 거 내용이에요. 자, 그렇게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01쪽에 보면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자,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것을 자 배웁니다. 그래서 말이 좀 어렵죠. 지구 단위 계획. 뭐요? 지구 단위 계획. 응? 자, 여기 있죠, 지구. 자, 이 지구나 구역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곳이랬죠. 자,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란 말은 풀어서면은 작은 곳 단위 계획이다. 작은 지역 단위 계획이다. 알겠습니까? 작은 지역 단위 계획. 작은 지역 단위 계획. 자, 그래서 옛날에는 상세 계획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이제 말이 바뀌어서 지구 단위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어떤 작은 단위 계획인지 잠시 쉬었다가 배워보도록 합시다.